네, 반갑습니다. 비트시그널을 운영하고 있는 평경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요,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데드캣 논란이 있고, 나스닥은 더블탑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자금은 먹을 게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 대다수의 공통점이 투자는 하는데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가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비트코인만 7년 정도 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서는 20년 10월에 시작해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구매했을 때 평단가가 97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비트코인을 구매한 계기가 서버 트래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해왔고, 솔직히 1,000만 원만 넣었어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법한 액수인데, 나는 왜 아직도 욕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앞으로도 더 투자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유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래도 4년 전과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낫다라고 말하는데, 이 4년 전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7%까지 하락률을 기록했었고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75%까지 한 10%가 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락률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좀 충격적이지 않은데 이더리움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더리움의 4년 전 하락률을 보면요, 96%가 돼요.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를 보면 80%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80%도 아래 꼬리로만 나왔던 가격이고요. 이후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면 5만 원이 남는 거고요. 요즘에는 100만 원 넣는다면은 잠깐 20만 원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딱 그 정도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겠죠. 5만 원이 될래 30만 원 또는 40만 원이 될래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게 바뀌었다라는 소리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참여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하는 자산들이 마이너 자산에서 메이저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장세에서 비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하락하고 상승도 많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크립토에서는 이런 비난이 흔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바라본 이런 하락폭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동성이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앞으로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을 예를 들면 20배 상승했다면 11배가 상승을 하고요. 이후에는 11배보다 5배나 6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을 얻은 만큼 이 포기하는 부분, 상승폭에도 좀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스캔 무빙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더리움만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무빙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금이 늘어나고요, 참여자가 많아지고 더욱더 안정적이게 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변동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프리퀀시인데요. 이 프리퀀시는 빈도수를 말하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상승작이 찾아오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과 고점 사이가 한 20년 정도로 해석이 되고, 다우존스 차트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10년에서 15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좀 약간 차트가 복잡한데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 사이를 체크해 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나옵니다. 이 반면에 비트코인을 보면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4년마다 상승장이 찾아오고 고점을 만들어주고요, 10배에서 20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빨라지면 수익 실현 주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해서 내가 10배를 만드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면 비트코인으로 따진다면 한 2, 3년 정도만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빨리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겠다, 또는 파이어족이 되겠다, 이런 단어가 흔해졌는데, 이에 어울리는 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투자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4년에 걸쳐서 30배 정도가 된 셈이잖아요. 이게 나스닥에 투자를 했다면은 아마 한 30년 이상 그 정도 싸움이 됐을 겁니다. 그럼 기간상으로도 한 5배 또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내용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과거 역사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립토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당 개념은 정확히 해설하기 힘들지만 투자 명언을 빗대어서 설명해보면 모두가 열광할 때 우리는 팔아야 되고 모두가 비난하고 있을 때 사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한 번에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크립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쇼츠 영상 댓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좋은 점을 말씀드릴 때 이런 대중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제 쇼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비구독자에 해당하고 96%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그리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은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가가 없다, 망한 사람들이 많다, 무너진다, 비웃는다, 그리고 야바위다, 도박이다, 그리고 거지가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날짜를 보면은 2주, 1개월 전, 13일 전, 불과 한 달 전부터 이런 반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바닥에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짜리 탄생했을 때가 고점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바닥이 나올 때 만들어졌었거든요. 즉 이런 모습들은 현재 개인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은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분명 쇼츠 댓글에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던 댓글이었고요. 이 댓글이 2개월 전, 또 4개월 전, 3개월 전 불과 한두 달 차이로 고평가를 했었던 이런 자산들이 지금 현재는 역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랑 비교해서 현재를 평가해본다면 사람들이 크립토에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런 걸 목격한다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순간일 때가 바닥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비난 수준은 거의 저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의심할 수 없는 바닥, 찐바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크게 이해 안 하셔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국가 의존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한국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 나스닥의 경우에는 국내에 해당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물론 매크로 요소인 미국이라는 요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 의존도는 그 외의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뭔 개소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정답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현재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국가는 매번 달라지는 편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일본이 주도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 또는 일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ETF가 통과된다면 자산들이 들어올 거고 미국이 선점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국가를 출처로 잡은 게 아니라 통화 기준에서 잡은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회사로 데이터를 잡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나 코스닥, 니케이처럼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망할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망하면 나스닥과 애플이 망하고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코스닥, 코스피 등이 망하겠죠. 부동산도 망할 거고요. 또한 중국이 망하면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무너집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 투자해서 중국에 5천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걸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의존도 또는 국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제가 말하는 비트코인은요. 영향도가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 주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7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이유와 앞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아마 예상보다는 좀 다를 거예요. 블랙락 ETF 들어오고 시타델 들어오고 우리가 아는 찐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게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는 그런 그림은 그냥 이슈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제가 보는 그림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비트코인에 왜 투자를 하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스캠 소리를 듣던 과거와는 다른 위치지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스캠입니다.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정성이 높아졌고요. 또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회복 주기가 빠를 거예요. 현재 스캠 소리를 듣고 있고 또한 투자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순간만큼이 장투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를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욕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아셔야 돼요. 욕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 욕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거나 아니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 어느 투자 자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면서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평경장이었고요. 발음이 진짜 안 되는데 신경치료가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신경치료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되면은 금방 개선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음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